갇혀져 있어야 될 곳이 열리면서 그 빌라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으로 음식물이 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도 일으키고 피부 염증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Holistic Nutritionist 유나. PD 체리입니다. 영상 뒤에 깜짝 퀴즈가 있어요. 맞추시는 분께는 기프트 카드를 드려요. 오늘은 주제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아토피 피부예요. 근데 원래 피부염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네. 아토피 피부, 지루성 피부, 알레르기 피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토피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 주변에는 아토피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이게 증상이 막 접히는 부분이 빨갛고 막 심하면 얼굴까지도 올라오잖아요. 네. 제 친구는 특히 피 날 때까지 막 긁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정말 심한 분들은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맞아요. 정신적으로까지 힘들고 또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밤까지 전까지. 또 너무 가려움이 심해서 잠까지 못 잘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많은 피부염이 있는 분들을 상담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보면 엄청 심해요.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두꺼워져요? 네, 각질층이 너무 두꺼워져서 보기에도 되게 안쓰러워요. 맞아요. 이건 각질도 생기고. 네, 또 너무 많이 긁어서 피도 나고 맞아요. 상처로도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토피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아토피의 원인은 정말 많아요. 또 이렇게 딱 밝혀진 원인 하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아토피를 일으키는 제일 큰 원인들을 뽑아봤는데요. 네. 음식인데요. 네. 음식은 너무 좋은 게 있어도 누구나한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음식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제 동생도 밀가루 때문에 아토피가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예 식단을 싹 다 바꿨어요. 네. 이 밀가루가 정말 큰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네. 밀가루는 우리의 장에 구멍을 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키것이라고 장이 새는 증후군? 네. 장 새는 증후군? 네. 그 안으로 갇혀져 있어야 될 곳이 열리면서 그 빌라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으로 음식물이 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도 일으키고 피부 염증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장에 있는 보호막이 열려서 거기로 음식물이 새어나가는 게 장 새는 증후군이에요? 네. 그래서 장 새는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네. 특히 아토피의 위험이 높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높이잖아요. 염증도 많이 일으키는데요. 네. 스트레스 레벨이 높으면 피부까지도 나타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하게 플레이업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진짜 스트레스는 아토피뿐만 아니라 일반 피부도 되게 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도 아토피가 있으면 집안에 공기라든지 또 먼지. 독소, 먼지 네.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맞아요. 환경오염까지도 우리의 좋은 유산균을 죽이고 또 피부염을 일으키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 진짜 침대, 이불 소독도 하고 또 먼지 같은 것도 많이 청소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균까지도 아토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 못하는 독소가 있어요. 술. 술이요? 네. 술도 몸에서 네. 독소를 배출하게 만들기 때문에 술은 가끔 조금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피부 염증이 있다? 네. 근데 술 자주 마신다? 근데 담배도 핀다? Oh no! no. 진짜 아토피아 플레어업 막 일어나라 진짜 이러는 피부야 행동이에요. 뒤집어져라. 네. 그런 것들도 원인이 돼요. 그래서 막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 막 피부에 뾰루지 나고 여드름 나고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담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독성물질이 가득한 거. 네. 그리고 여러 항산화제인 영양소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꼭 피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장에 좋은 균이 모자라도 아토피가 일어날 수 있고 네. 또 우리 피부에 지방층이 무너져도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토피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 약을 끊으면 다시 아토피가 생겨나는데 피부염이 오는
근본 원인을 찾고 좋은 영양소를 채워줘서 아토피 피부염을 낫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양소는 오메가 369인데요. 보통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산을 하지 못해서 먹어서 채워줘야 되는 필수 지방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오메가3는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는데 이 오메가3는 왜 369인 거예요? 네, 이 오메가 소스가 틀려요. 아. 그래서 원래는 오메가 3, 5, 뭐 7도 있고 오, 8도 정말요?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너무나 꼭 필요한 오메가 3 지방산은 특히 어패류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 염증을 재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오메가 6는 보라지 오일이나 EPO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유명한 보라지꽃 오일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럼 보라지꽃 종자유는 오메가 6인 거예요? 네, 맞아요. 보라지 오일은 오메가 6고요. 특히 염증 낮춰주고 피부 재생에 아주 중요한 오일이에요. 이 오메가 369이 부족하면 네. 무너진 피부 장벽에 재생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 뉴트리드 오메가 369는 어떻게 아토피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오래된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때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369이 부족하면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떨어져 나가야 될 세포, 이제 각질이죠. 네. 그것들은 계속 못 나가고 쌓이고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질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네. 오메가 3, 6, 9이 부족해서?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를 만드는 지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지방이 부족했을 때 네. 세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지만 또 부족했을 때는 그게 피부 염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오메가 3, 6, 9이 피부를 계속 재생시켜줘서 깨끗한 세포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혈관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네. 이 필수 지방산이. 그래서 혈액이 깨끗해지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부까지. 깨끗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토피 있으신 분들이 피부 건조증도 같이 있어요. 맞아요. 엄청 건조하신 분들 있거든요. 네. 더 가렵게 만들고. 그럴 때 이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369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 오메가 3, 6, 9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고 피부 재생도 도와줘서 아토피 피부를 완화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도움을 많이 준다고 설명해주신 징크, 아연인데요. 이거는 아토피 피부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아연하면 피부염증 하면 아연으로 여기 캐나다에서도 피부염증에 많이 쓰고 있는 영양소인데요. 네. 이 아연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도 피부 아토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연이 부족하면 아토피가 생겨요? 네, 이 아연이 하는 일은 박테리아와 감염을 예방해주고요. 피부 재생에 큰 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토피 있는 분들은 플레이업이라고 해서 발진이 되게 심하게 오세요. 네. 그럴 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영양소가 아연이에요. 이 아연이 미네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연이 또 부족하면 혈당 분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고탄수화물 식단도 하고 네. 또 당 문제도 있고 근데 또 아토피까지 있다 그러신 분들은 내가 아연이 부족할 수 있구나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도 아연이 도움이 돼요? 네, 우리 몸에 혈당을 분해할 때 도움되는 미네랄들이 있어요. 크로미엄도 있고 네. 아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 두 가지 크로미엄하고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분해를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피에는 또 당이 떠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죠. 네. 그래서 아토피를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당이 분해가 되지 않아서 이 우리 피에 떠다니면 그게 염증을 일으켜서 아토피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피에는 당이 높으면 정말 모든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고혈압. 네, 그렇죠. 당뇨가 기본이죠. 당뇨 있으면 모든 병이 시작이니까 꼭 여러분들 혈당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보통 장이 건강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아토피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이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유산균이잖아. 이 좋은 균이 우리 장에 부족해도 네. 아토피가 더 잘 오고 또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균이 부족하면 아토피가 생겨요? 네. 이 좋은 균이 하는 게 나쁜 균을 억제해서 또 우리 피부는 건강하게 맑게 해주고 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B도 만들고 비타민 K도 만드는데요. 네. 이 좋은 균이 우리의 생활 습관 또 식습관 때문에 많이 결핍이 돼요? 그렇죠. 죽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습관 한번 잘 보세요. 네. 햄버거, 패스트푸드, 네. 편의점 음식 이런 것들. 네. 하지만 좋은 식이섬유나 또 유산균들은 우리 장에 좋은 균을 부스팅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내가 피부에 염증이나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내 식습관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걸 자주 먹는데 이 음식 때문에 그런가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게 약간 알러지성 아토피인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유산균은 정말 네. 지금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또 어떤 유산균들은 아토피에 예방이 되든지 트리트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정말 유산균에는 다양한 유산균 종류가 있는데 네. 이 뉴트리돔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종류의 유산균이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이 뉴트리덤 프로바이오틱에는 락토바실러스 라모서스랑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플러스가 있는데요. 네? 그 메인 이 두 종류의 균들은 아토피를 예방하고 또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들이 있는데 특히 그 두 가지가 아토피를 일어나지 않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특히 아토피 제일 많이 걱정할 때가 아기들한테 엄마들이 엄청 많이 걱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임산부나 아니면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엄마가 유산균을 먹으면 그대로 아기한테도 가니까 그래서 아기는 또 아토피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피부염증, 아토피 있으신 분들이 처방약도 많이 드시지만 또 많이 먹는 게 항생제. 네,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 그렇죠. 항생제, 스테로이드 많이 드세요. 특히 항생제는 우리 몸에 좋은 균, 나쁜 균 다 죽이니까 네. 그러신 분들은 정말로 꼭 이건 꼭이에요. 꼭 프로바이오틱 드셔서 내 피부 재생과 아토피 예방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피부 관리 목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40빌리언, 400억 유산균을 먹거든요. 근데 오늘 골라주신 거는 80빌리언, 800억 유산균을 골라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피부 염증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높은 유산균을 추천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피부 염증 있으신 분들 대부분 좋은 균이 장에 모자라요. 그래서 좀 더 높은 도수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진짜 평소에 내가 왜 좋은 영양소를 먹는데 왜 아토피가 낫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내가 어떻게 평소에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아는 게 정말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영양소 너무 중요하지만 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힐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습관이 어떤가? 네. 내 음식 습관이라든지 또 내가 어떤 바디 프로덕트를 쓰고 있는지 왜냐면 또 대부분 바디 프로덕트이 안 좋은 가짜 향들과 또 계멸 활성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걸 피하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드려요. 여기서 퀴즈! 우리 몸에 새로운 세포를 재생해주는데 도움을 주고 피부의 염증을 낮춰주는 보라조일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댓글로 이메일과 함께 남겨주세요. 오늘 3가지 영양소 꼭 기억해주셔서 아토피 예방과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See ya!